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시장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재료들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현재는 재료가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 결과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때마침 그 다음 날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쑥 꺼져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새롭게 주목한 이 재료는 바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재료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밤에 미국 시장 이렇게 다우나 나스닥 하락 마감하게 됐고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현재 시장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전에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후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0.04% 하락하는 걸로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0.73%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는 바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재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시황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잖아요.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 오늘이 요때라면 이번 올해가 이제 지나고요. 내년 2월이 되면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볼멘 소리를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볼멘 소리를 좀 계속 해줘야 내년 2월달 되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벌써 내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금리 인상은 요소 멈춰주고 돈을 푸는 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그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지금 완화 폐지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와 이제 더불어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바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은 아마 1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국에서 사망자가 중국 사실 통계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없다 그랬는데 실제 중국에는 화장장애 시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자꾸 악재를 부각시켜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좀 막고자 아니면 속도를 갖다가 좀 줄이고 다시 상단에 대한 어떤 조정을 좀 바라는 심리에서 여론을 조성한다 보면은 이것도 나쁜 악재로 계속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 분석, 상반기 좋지 않을 거로, 침체가 올 거로 지금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내년 상반기가 있고, 내년 이렇게 하반기가 있다 그러면은 또 내년 한 2월 정도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고, 현재는 재료가 소멸된 상태이고, 그러면은 내년에 돈 좀 푸는 걸 좀 바란다 그러면은 지금 악재를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실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 위원들이 이 악재에 좀 여론을 좀 영향을 받아서 실제 경기 지표도 나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상단을 좀 낮추고 또 가능하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돈을 좀 푸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업종 골고루 이렇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점도표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점도표 한번 볼까요?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는 일단 금리 일단 높게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24년, 25년, 26년은 계속 의견 아직까지도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지만 기준금리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두려워하고 악재가 계속 부각되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우리도 같이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세력들이야 뭐 자기들끼리 막 큰 여론도 만들고 뭐 악재를 부각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뭐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시간이 흐르면 돈이 더 풀릴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되지만은 또 사람들이 돌아가고 경기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괜찮아지는 쪽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터널로 치자면은 지나온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지 이미 끝무렵에 있고 앞으로 갈 시간은 지나온 시간에 비하면 훨씬 더 희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이 전기가스입니다. 지금 한국전력도 그렇고 채권을 갖다가 좀 더 발행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임시 방편으로 계속 빚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가격 올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전기요금 또 아니면 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도 막 같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적자폭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다 보고 이 전기가스 업종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런 업종은 뭐 크게 빡빡 움직이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멀리 보게 되면 지금은 분명히 싼 시점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업종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5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이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그간 물량을 좀 많이 모아놨고 또 시점으로 봐서도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요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숫자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질 바닥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조금 발을 걸쳤다가 오르면 팔아먹고 떨어지면 이제 좀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크게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아직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접근하기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의 그 매매가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단기적 관점입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어떻게 큰 변동을 가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재료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재료가 이제 이게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 하면 실제 그때는 매도 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 그러면은 이건 들고 있다가 가격이 실제로 인상이 되면 그때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짧게 보고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안 봐도 됩니다. 게임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신도리코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휴맥스 같은 경우는 신도리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단기 투자도 병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떨어져서 파란색으로 되면 한번 좀 매수를 해 봤다가 이렇게 변곡점 지표 하락 반전 신호가 뜨면 매도하는 쪽으로 해서 요거는 단기 투자 현재 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현재는 큰 재료가 소멸이 되었고 이제는 뭐 경기 침체 이런 재료 또 중국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 이런 재료 악재들이 막 쏟아지면서 내년 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그 연준 위원들 있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여론전을 갖다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앞으로
뭐 돈도 더 풀릴 거고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들 수급을 봐도 오늘 많이 매수했잖아요. 우리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형편이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